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싶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반을 살아온 아줌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불임이 됐고 임신이 쉽사리 되진 않았습니다. 산부인과 불임 클리닉을 가도 대학병원에 유명한 교수님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예약하고 찾아가도 애가 안 들어서는 이유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험관 시술도 해봤는데 호르몬이 불안정해서인지 저희 부부 사이에는 예쁜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정부에서 난임 관련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돈도 많이 들고 그만큼 정신적으로도 여자로서 자신감도 떨어졌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유명한 병원은 다 가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노력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막막한 말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꿈에서 놀이터에 여자애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빨간 복주머니를 저한테 갑자기 던져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 꿈은 제가 사과같이 빨간 복주머니를 받고선 잠에서 확 깼는데 그렇게 저는 애타게 기다리고 노력했던 딸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정말인지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했지만 어렵게 첫 아이는 30대 중반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동안 남편한테도 그렇고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눈치가 보이던죠. 안 그래도 남편이 장남이라 대를 이을 자식이 꼭 있어야 한다며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애미야, 아직 좋은 소식이 없냐? 너는 어째 비실비실한 것 같구나? 라며 얘기하셔서 속상할 때가 많았거든요. 요즘은 결혼 시기가 늦어져서 30대부터 결혼을 많이 하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엔 한참 늦은 거였어요.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30대 중후반에는 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정도였거든요. 하여튼 늦게 가진 아이인 만큼 최대한 조급하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출산 전까지도 정말 스치는 바람도 조심할 정도였으니깐요. 그러다 정말 어렵게 하늘에서 주신 공주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렸지만 아이 낳고서는 일도 그만두고 애 키우는 데만 올인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건설 사업을 했어요. 그 당시 건설이 붐이기도 했고 모든 게 잘 풀렸거든요. 서울의 아파트도 몇 채씩 살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아파트를 지금까지 가지고만 있었다면 아마 100억이 넘어갈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IMF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음도 다 받지도 못하고 아파트 주택 등등 수십억에 달하는 공사 대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공사만 지어주고 어음 깡도 다 백지수표화돼서 돌아오고 완전히 난리가 나버렸어요. 아주 저희 집은 폭삭 망했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키웠던 딸의 돌반지까지 싹 다 팔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아파트는 빨간 경매 딱지가 붙었고 손에 잡히는 건 다 팔아버리고 지하방으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참 대단한 게 그렇게 사업이 폭삭 망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인생은 원래 롤러코스터라고 이럴 때도 있어야 다시 일어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라며 당신 오래 고생시키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되려 저를 위로해줄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말은 진짜였어요. 빠르게 파산 신청을 해서 빚을 털어내고 한 주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IMF였지만 주류 회사만큼은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근로자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남편은 집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주류 회사에 입사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꼬박 3년 동안 남편이 일한 돈으로 저희는 지하방에서 탈출을 하고 작은 전셋집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그 주류 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회사를 나와 청소 업체를 차렸어요. 영세한 작은 회사였어요. 남편 동료가 청소 업체를 차리려고 준비했는데 IMF가 터져서 접었다가 미련이 남아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동업자로 남편을 들인 거였죠. 남편이 워낙 일을 하면 꼼꼼하게 처리하고 머리도 비상해서 그 사람이 알아보고 선뜻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 동업하자고 했었거든요. 원래 사업가 기질이 있었던 남편은 당연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업체야 워낙 불러주는 곳이 많았고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청소업체를 차리고 2년 정도 되니까 입소문이 나고 슬슬 돈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제가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렵게 낳은 딸에게 아무 소용 없다며 무시를 하더니 또 계속 아들을 갖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이면 임신 중절 수술까지 하고 그렇게 아들 임신하기 힘들어서 몇 년을, 아니 거의 10년을 시험관 시술하느라 배가 시퍼래질 때까지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믿겨지지 않았고 산부인과에서도 이 정도 나이의 노사는 오랜만에 본다며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고 그간 고생 많으셨다고 하시면서 더 신경 써주셨어요. 저는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노산이라 다리 부종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도 없었고 입덧 때문에 피토까지 할 정도였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행히 순산을 했어요. 딸과는 띠동갑을 훨씬 넘을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첫째 딸은 누구보다 남동생이 생겨서 고맙게도 좋아해줬어요. 친할머니 하는 말이나 여자애라 무시하는 행동들 때문에 기분이 펑 나빴을 텐데 의뢰 첫째 딸을 생각이라 그런지 의젓하게 행동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남편의 사업이 더 잘 되었어요. 조금씩 IMF의 타격을 회복할 때쯤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글쎄 남편의 동업자가 회사 돈을 들고 나른 겁니다. 그 일로 남편은 충격을 받고 또 한 번 휘청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절망도 잠시, 태어난 아들을 위해 남편은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려보겠다고 일터로 나갔고, 그때 선택한 게 특수청소였어요. 특수청소는 범죄 사건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나 고독사로 머물렀던 자취를 깨끗하게 치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기피하는 일이었지만 벼랑 끝에 내몬 남편은 최후의 선택을 한 거였어요. 특수청소를 시작한 이후로 남편은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일반인들이 그런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기도 힘든데 남편은 그걸 청소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도 남편은 죽은 망자의 영혼을 달래준다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본인의 맡은 바를 최선을 다했고요. 답답하고 외로운 특수청소부 일을 하는 남편은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정성으로 입소문을 타서 전국 곳곳에 남편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고, 소위 떼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이 좋아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아빠는 고생을 했지만 덕분에 아들은 좋은 교육 환경에서 클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밖에 못한 부모 밑에서 딸과 아들은 번듯한 대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뜻이 있었던 딸은 박사과정까지 하고 싶다며 석사를 한국에서 하고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한 뒤 대기업 연구팀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평화롭던 저희 집에 다시 큰 파도 같은 사건이 터졌어요. 대학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입사한 아들이 갑자기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안에 벙벙해서 물었죠. 아들 녀석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이 여자 놓치면 미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애 임신시킨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 물으니까 여자친구 나이가 많아서랍니다. 몇 살이라고 물으니 13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로요. 깜짝 놀랐죠. 해도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 여자랑 결혼하냐고 물으니 엄마 같답니다. 막내인 아들이 첫째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늦둥이라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사반대를 했죠.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더라고요. 아들이 시금전폐를 하고 매일 울고 미치려고 하니 부모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나요? 결국 저는 결혼 승낙을 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나이가 30을 훌쩍 넘다 못해 4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였는데도 번듯한 직장 없이 정체를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상견례와 결혼해서는 고모라는 사람이 자리를 대신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우여곡절 아들 녀석은 결혼을 했고 처음 3개월은 잘 사나 싶었어요. 그런데 딱 결혼한 지 100일이 되었을 때 아들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아들 무슨 일인데 그래? 둘이 싸웠어? 갑자기 왜 그러는데? 라고 물으니 아내의 실체를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인터넷 SNS에 강남 업소에서 일했던 여자들 사생활 관련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아내라고 추정되는 인물의 과거 사진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추궁 끝에 예전에 업소에서 일을 했고 최근까지도 노래방에 전전했다는 것을 아들이 알게 된 거였어요. 연애 경험 없다가 마냥 잘해주는 여자가 나타나니 순진한 아들만 홀라당 넘어간 거였어요. 며느리가 보기에는 아들 녀석이 회사에 비해 좋은 차를 끌고 다니니 집안이 좋은 거라고 예상하고 아들을 꼬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는 몇 번 그 업소에 가서 일을 한 것 같다는 증거를 잡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본인의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하니 결국 다시 그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인 거였죠. 저는 그게 진짜냐고 몇천 번을 아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결국 애 아빠와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저희 집에 불렀어요. 아들은 그때까지도 이 사실을 며느리한테 숨기고 있었고요. 영문도 모르는 며느리는 눈만 껌뻑껌뻑 한 채로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불쑥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봄꽃차는 뭐예요? 무슨 특수청소차가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해놔요. 아니,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불결하게 진짜. 라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며느리는 시부가 그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지 특수청소를 하고 있는 것은 몰랐거든요. 순간 얼굴이 굳어진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말을 했습니다. 그거 내 차다. 내 일이 특수청소하는 일인데 아들한테 못 들었나 보구나.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이건 내 천직이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고 어려운 일이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아들을 잘 키웠다고 나는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는 놀라다 못해 표정이 아주 정말 못 본 걸 본 사람처럼 당황한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들한테 내가 너 과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냐고. 그게 진짜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토하고 다시 모든 걸 바로잡자고 하면서요.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 무슨 과거요?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버럭 화를 냈어요. 그때 아들이 핸드폰에 있었던 며느리의 업소 사진과 은채로 활동했던 감역을 언급하며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자기 아니라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아들은 뒤따라가지도 않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길로 신혼집에서 가출을 했습니다. 아들은 예상했다면서 집에 있던 며느리 물건을 전부 밖에 내다버리고 집을 정리한 뒤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며느리가 저희 집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줬어요. 어쩐 일이냐고 말하니 제 몸을 확 밀치면서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네들은 그렇게 깨끗해? 내가 업소에 일한 것보다 특수청소, 아니 말만 특수청소지. 그냥 죽은 사람 집 청소하는 주제에 어디서 사람급을 따져? 당신네한테서 썩은 내가 나. 고약한 냄새.
나 소시적 집에 돈 쌓아 넣을 정도로 돈 벌었던 여자야. 그런데 그거 알아야 돼. 나 같은 애들은 청소하면 깨끗해지지만 청소해주는 사람은 평생 그 냄새가 몸에 배어서 안 없어져. 하면서 이걸로도 안 지워진다고라며 소리치며 남편의 얼굴에 뭔가를 확 뿌리는 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고 알고 보니 락스였어요.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얼굴을 계속해서 물로 씻어냈고 119를 외쳤어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불렀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술주정을 부리며 가져온 락스를 온 집안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 잠깐 나갔던 아들이 집에 들어와 상황을 본 뒤 며느리를 제압하면서 몸싸움이 났고 집안 곳곳에 락스가 다 튀기면서 그릇들이 깨지고 난리를 쳤어요. 몇십 분간 발버둥 치던 며느리는 온몸에 힘이 다 빠졌는지 쓰러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장롱에서 서류를 꺼내와 보여줬습니다. 그 서류는 아들과 제가 변호사를 대동해 작성한 이혼 소장, 그리고 며느리의 과거가 담겨있던 사진과 자료들을 모두 수집한 거였어요. 증거자료 사진으로 과거 SNS에 1억이 가까운 현금 다발을 올리고 자랑 사진까지 있었어요. 업소일을 하며 번 돈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탈세 혐의가 농후했고요. 수틀리면 이것까지 전부 신고하려고 혹시 몰라서 모아둔 거였죠. 변호사 말이 증거 될 만한 건 싹 다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걸 며느리에게 보여주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말했죠. 너는 끝까지 우리 가족에게, 내 아들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나는 네가 그런 업계에서 일한 것 인정하고 아들에게 사과한 뒤 다시 참회를 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때 앰뷸런스 소리가 났고 119가 도착해서 남편을 데려갔고 경찰이 들이닥쳐 며느리를 서로 끌고 갔어요. 저는 실명이 될까봐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정말이지 천운으로 다행히 남편의 눈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락스를 맞고서 바로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냈고 눈을 깜빡거려서 눈물을 나오게 해서 눈을 보호한 덕이었어요. 하마터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들은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친 것부터 시작해서 실명 위험까지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고소해버렸어요.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특수폭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락스 자체가 원래는 청소용품이기는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사람에게 뿌렸을 경우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행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죄로 적용될 수 있었어요.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락스를 뿌릴 목적으로 저희 집에 가져왔던 것 때문에 고의성도 인정되더라고요. 결국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가 2년이긴 했지만요. 그렇게 아들은 섣부른 결혼으로 쓴 인생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들은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엄마 된 마음으로는 아들이 다시 아빠처럼 다시 아픔을 이겨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노력했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다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더 말릴 걸 하고 후회도 되고 나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속이 말이 아닌데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